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엑셀 후반부입니다. 특히 이제 통계에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통계는 뭐 통계를 한다는 것이 왠지 보통 사람들에게는 좀 멀고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요즘은 뭐 개인 컴퓨터가 워낙 발달해 가지고 손쉽게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통계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통계에 대한 내용과 또 그 패널 데이터라고 하는, 국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해마다 조사하는 그런 종단적 자료에 대해서 다운로드 받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전반부는 뭐 이제 엑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서 작성이라든지 또는 함수, 또 단축키,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특히 엑셀 문서를 예쁘게 꾸미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서식 활용이라든지 또 글머리 꾸미기,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그렇게 이번에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또 인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수식 사용, 뭐 이런 거는 이제 수식 사용은 항상 이퀄이라는 기호를 통해서 한다는 거, 이런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될 테고요. 또 특히 이제 단축키 F, 또 Shift 키라든지 컨트롤 키, 또 Alt 키,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통계는 이제 보통 엑셀 프로그램을 열어가지고 자료를, 그러니까 숫자가 입력된 시트를 이렇게 읽어 드리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엑셀 프로그램이 읽을 수 있는 자료는 뭐 여러 가지 통계 패키지에 저장된 자료라든지, 노트패드라든지 메모지에 작성된 이런 아스키 형태의 원자료, 뭐 이런 것들을 텍스트 자료를 파일로 읽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엑셀을 열어가지고 파일에서 열기를 하면 이렇게 쭉 어, 보여줍니다. 딜렉토리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이제 이 그림상에는 이제 SPSS로 입력된 자료와 또 PPT 자료, 엑셀 자료, 한글 자료까지 쭉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엑셀 데이터는 도스 분포라 ETC라는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 더블 클릭하시거나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 숫자가 입력된, 코딩된 그런 자료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입력된. 그러나 이제 엑셀 프로그램 이외의 자료, 엑셀에는 뭐 이렇게 엑셀 프로그램상으로 집어넣으면 완벽하겠죠. 그러나 엑셀 이외에도 뭐 텍스트 자료라든지 다른 스프레드시트에 입력된 자료들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게 확장자가 다르고, 또 읽어드릴 때 예를 들어 SPSS를 예를 들면 맨 첫째 그 로우에는 변수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옵션을 잘 줘야 합니다. 그래서 엑셀 데이터 가져오기 위해서도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오는 법, 또 엑셀 말 이외에도 텍스트 데이터, SAS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 쭉 읽어드리게 되면 이제 변수란으로 첫 줄을 변수란으로 읽을까, 뭐 이렇게 명령을 줄 때 그렇게 클릭을 해두는 것이, 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엑셀의 기술 통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통계는 뭐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회 현상이나 특징들을 좀 이게 해석이 용이하도록 간편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집단의 이 평균값을 구할 때는 average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죠? 그래서 수식 입력창 여기에다가 함수 입력창에다가 equal average라고 치고 갈로해서 데이터 범위를 이렇게 딱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 표에서는 국어점수 중간고사 성적의 평균값을 구하기에 커서를 B14셀에다 두고
뭐 여기다 커져두고 바로 쉘에다 입력하면 됩니다. 그죠? average b5부터 b13까지 자료를 읽어들여서 평균값을 내라는 명령을 주니까 76.22라는 평균값. 요거는 이제 쉘 서식에서 숫자로 가서 쉘 서식에서 숫자로 가서 이제 두 자리로 반올림 해준 그런 값입니다. 그죠? 반올림 해준 값이 여러분들이 이제 디폴트 상태는 0인데 소수점을 두 자리로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평균의 값이라는 것은 많은 숫자들이 어떤 대표 값을 예를 들어 뭐 연령이 76세다 뭐 노인정에 오는 이것처럼 대표 값입니다. 어떤 집단 수치 데이터들의 대표 값이기 때문에 average라는 이런 명령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 데이터 여기는 이제 그 모두 9명에 대해서 국어 성적, 영어 성적, 수학 성적, 자연 성적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제 범위를 정할 때는 이제 또 다른 명령을 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 특정 셀에다 커즈를 두고 맥스 해가지고 이 데이터 범위를 주면은 이 4구 36개 데이터 중에 제일 높은 값들을 구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또 미니는 제일 낮은 숫자의 값 이렇게 맥스 범위 또 미니 점수 값을 구하게 되면 이 데이터의 어떤 범위 값을 알 수 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범위의 값을 정하면 이 점수의 극간을 이렇게 10단위로 이렇게 쭉 설정해 줘 가지고 상대 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과목들의 어떤 평균이라든지 분산 이런 기술 통계 특징들을 쭉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첫째가 이제 국어 점수입니다. 국어 점수의 이제 범위를 알기 위해서 국어 점수의 범위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그 맥스라는 점수를 함수를 주고 이렇게 데이터 범위를 입력해 주면 최고점, 최소점을 얻을 수, 또 미니 명령으로 최소점을 얻을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해주고, 여기는 이제 분산을 알기 위한 겁니다. 학생들 9명의 국어 성적의 분산 값을 구하기 위해서, equal var variable, 이 괄호 해가지고 점수 범위를 정해주니까 142.94가 나옵니다. 이게 분산 값입니다. 국어 성적의 국어 성적. 또 이것은 이제 표준 편차는 이 분산의 제거권이니까 뭐 제거권이라도 동일한 그 함수 계산으로 이렇게 이제 여기다 커즈를 두고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쓰고 이 데이터 범위를 이렇게 입력해 주니까 여기 국어 점수 학생 9명의 국어 점수에 표준 편차 값이 나옵니다. 표준 편차라는 것은 이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그 거의 한 68% 이상의 이 점수가 몰려 있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국어 점수의 평균값, 또 영어 성적의 평균값, 수학 성적의 평균값, 자연 성적의 평균값을 내고 분산값을 내니까 우리가 표준 편차를 공식이든 아니면은 통계 함수를 통해서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4구 36, 38개의 그 전체 평균은 76.19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중간값은 여기서 80이라는 점수를 얻을 수 중간값, 미디안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이제 그 이 평균값 여기 하나만 소평균을 국어 점수의 소평균을 구하면은 여기 커즈를 가져가서 여기다가 커즈를 두면은 십자가 모양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4개 나머지 3개 셀에 이렇게 끌면은 나머지 세 집단의 그 과목의 평균값이 자동으로 구해집니다. 여기 핸들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핸들링. 이제 이렇게 이제 점수를 극간으로 두어서 도수 분포를 구하는 것은 약간 조금 복잡하겠죠. 그죠? 도수 분포를 구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극간은 이제 10으로 줬다. 그죠? 10. 이 전체 범위를 이제 95 가장 점수가 높은 점수에서 낮은 점수를 빼주니까 36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임의로 우리가 그 뭐
30 이하는 잘 없으니까 그래도 뭐 20부터 이렇게 범위를 줬습니다. 그죠? 20에서 30 사이, 31에서 40 사이, 41에서 50 사이 이렇게 범위를 쭉 주고 여기 커즈를 두고 equal frequency라는 명령으로 frequency라는 명령으로 이제 요거는 절대 위치를 정합니다. 그죠? B라는 거는 국어 성적이죠. 그죠? 국어 성적 5번을 기준으로 해서 또 2에서 13번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명령을 통해서 극간 범위 속에 있는 횟수, 빈도 횟수, 도수 분포를 이렇게 쭉 구해 나가면은 합계가 이제 36 성적입니다. 36. 여기 살펴보면은 91에서 100점 사이가 4명, 또 91에서 91에서 99까지가 이렇게 0명, 이런 이제 값들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점수의 어떤 상관 개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는 어떤 명령을 줬냐면은 equal 피어슨이라는 정렬 상관계수를 구하라 하고 이제 상관계수라는 것은 제1의 변수와 또 제2의 변수 사이의 관계 정도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equal 피어슨 해가지고 데이터 범위를 처음에는 이제 B가 뭡니까? 국어 성적이죠. 그죠? 국어 성적에 대한 데이터 범위를 쭉 정해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변수인 수학 점수의 데이터 범위를 쭉 지정해 주니까 달리 표현하면은 국어 성적과 수학 성적의 상관계수는 0.679877.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제 소수점 라운딩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디폴트 상태에서 소수점 6자리까지 보여줍니다. 0.679라는 것은 굉장히 상관이 높은 편입니다. 그죠? 달리 표현하면 국어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수학 점수도 잘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 우리가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까 그 집단의 어떤 평균값이 어떤 특정한 집단의 성격을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평균값을 비교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국어 성적과 수학 성적 중에 어느 성적이 더 이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예를 들면 뭐 난이도를 같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제 요것을 평균값을 비교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이 기본적인 통계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엑셀에서 쉽게 쓸 수 있는. 그죠? T 검증의 공식을 보면은 한 집단의 평균과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분자로 놓고 분모에는 두 집단의 표준 에러 점수에 요거를 제거권을 표준 에러 점수입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단일 표본인 경우인데 두 표본일 경우는 여기 나누기 2를 해줘 가지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임의로 이렇게 이제 제가 여기다가 커저를 두고 이제 여기 그러니까 여기다가 커저를 두고 한 10몇 번의 커저를 두고 T 검증하라는 명령을 주고 받습니다. 여기 함수 입력창에다가 equal T 점 찍고 테스트 괄호 해가지고 B 점수, 그러니까 국어 성적이죠. 그죠? 국어 성적들을 쭉 입력하고 데이터를 그 다음에 콤마 해가지고 영어 성적을 쭉 입력해 봤습니다.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은 학생들 9명의 국어 성적과 영어 성적에는 평균 차이가 나는가, 76.22하고 78.89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해석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가지고 물어봤더니만은 T값이 0.037이 나와요. 0.30.
그리고 0.30이라는 거는 이 T 집단에서 인계치 단측 검증했습니다. 1이라는 건 단측 검증하겠다는 것이 두 번째 방법으로 등분산을 가정해 가지고 그러면은 1.86이라는 절대값보다 훨씬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두 집단에는 아무런 의미 있는 평균 차이는 없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76이나 78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통계값 차이의 어떤 유의미한 해석을 내리기 곤란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논문이나 뭐 연구물을 쓰기 위해서. 자, 이제 국어 영어의 성적을 비교해 봤지만 제가 임의로 이제 학생 9명을 세 팀으로 나눠 놨습니다. 팀 소속으로 해가지고, 그죠? 요거는 이제, 아까는 한 집단에 반복된 점수들을 비교했지만, 요거는 이제, 다른 집단이에요. 9명을 세 집단에 배치시켜 놓고, 이제 두 집단의 평균값을 비교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커즈를 두고, 커즈를 그 H 뭐 한 15에 두고 이렇게 이제 여기에다 두고 함수 입력창에다가 equal t 테스트 괄로 해가지고 영어 성적을 쭉 자료의 범위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명이죠, 그죠? 세 명의 영어 자료를 값을 구해가지고 분산하고 구해가지고 비교하자고 보고 요 세 명의 영어 성적을 넣고 그 뒤에는 이 팀의 그 영어 성적을 이렇게 넣고 이제 그 옵션을 이 두 개를 주고 실행시키니까 0.3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역시 이렇게 보면은 1팀의 영어 성적이나 영어 성적의 평균값이나 2팀의 영어 성적의 평균값은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통계는 뭐 별로 해석하기가 곤란한,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참 유감입니다. 그죠? 내가 실컷 통제 집단, 실험 집단을 두고 연구를 했더니만은 치료 효과가 없다고 나오는 거야. 아무런 치료. 또 집단 차이가 없다는 거는 통계적으로 거의 뭐 해석하기 곤란한 그 추가적인 해석이 어려운 그런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F 검증이라는 걸 씁니다. F 검증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T 계산 통계치를 자성하면 얻을 수 있는 값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T 계산 과정과 F 계산 과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분자 분모도 사용하는 것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세 집단 이상일 때는 T 검증 횟수가 많아집니다. 1과 2, 2가 3, 1과 3 집단씩 적어도 3번의 T 검증해야 되고 또 4번이면 더 많은 횟수의 그 T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라 오차 분산이 커져서 유의미한 통계 해석이 어려워집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T 검증을 하는데 T 검증에는 전부 자성합 그 자성의 값을 가지고 우리가 조작을 하기 때문에 항상 T 통계치라는 것은 이렇게 분포의 오른쪽 즉 그 양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성에서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T 이거 F 테스트라는 그런 그 검증에서 명령을 주는 거는 저기 자료상은 빠뜨렸습니다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 통계에 보면은 여러분 그 통계 함수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서 이렇게 여기 통계 함수 같아요. 여기 여러분 최근에 그 엑셀 프로그램을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수식에 가면은 이게 수식이죠, 그죠? 함수 더보기에 보면은 맨 위에가 통계입니다. 여기 클릭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의 통계적 처치를 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회귀 분석을 하게 있어요. 여기 회귀 분석 그 단순 회귀 분석의 공식입니다만 회귀 분석은 보통 예측하기 위한 방식으로 많이 쓰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y라는 종속 변수 그러니까 국어 성적을 예측하기 위해서 영어 성적을 가지고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공식에 따라서 우리가 영어 성적을 9명의 영어 성적을 가지고 9학생의 국어 성적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하면은 아까 보여드린 여기에 수식의 그 함수 더보기 보면 통계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리스트 스퀘어라는 이 공식을 구해줍니다. 제수 자성법을 구해주면은, 그러니까 국어와 영어의 그 예측 지수는 여기 잘못 쓰여졌습니다만 0.3이라는 겁니다. 0.3. 즉 영어 점수를 통해서 국어 점수의 32% 정도를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죠? 이것을 이제 상관계수로 해보니까 동일합니다. 이거 한번 수식 한번 보십시오. 그죠? B 데이터와 C 데이터의 리스트 스퀘어 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0.3이 32%가 나왔고, 반면에 피어슨 정률 상관을 B 데이터하고 C 데이터를 상관시켜서 계산하라니까 0.57입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0.57을 자성하면은 이 독립변수의 정속변수 설명력, 즉 그 R 스퀘어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베타 값이 바로, 요거는 표준화된 회귀 분석이기 때문에 이 0.3이라는 것이 단순 회귀 분석 공식에서는 베타 값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설문조사를 해서 많은 데이터 값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많은 그 패널 데이터를 읽을 수 있습니다. 패널 데이터는 정단적 자료를 적어도 8년씩이라도 이렇게 모아놓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이제 그 뭐 5,000명, 뭐 7,000명 이렇게 일회 횡단적 조사를 하게 되죠, 그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8년 동안 동일한 그 조사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쭉 모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8년이 지나면은 그 8개의 횡단적 자료가 생기는데, 이걸 뭉뚱그려서 패널 데이터를 그러고 하나의 웨이브로 갑니다. 8년치의 어떤 데이터 값을 하나의 웨이브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패널 데이터는 통계 분석에 아주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패널 조사한 건 국가에서 뭐 몇십억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이런 패널 조사를 해놓는 거는 좀 학자들이 연구를 좀 해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장애인 고용 개발원에서 해마다 몇십억을 들여서 3개 패널 데이터를 계속 축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장애인 고용 개발원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사이트에 장애인 고용 패널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 조사 속에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 보면은 그 조사표 및 데이터라는 거 클릭하시면은 그 여러분들 원하는 연도의 패널 데이터 아니면 모든 그 연도의 데이터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패널 조사를 요청하면 핸드폰 인증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자료를 내가 내 PC 혹은 내가 PC처럼 쓰고 있는 구글 드라이브에 그 파일을 저장해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패널 자료는 전부 수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코딩됐는지 변수명을 지정한 그런 내용을 잘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유효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장애인 고용 패널은 남자, 여자라는 성별은 젠더라는 변수로 입력되어 있고, 남자가 1, 여자가 1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유저 가이드와 코드북을 보시면은 요 수치들의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패널 데이터는 여러분 여기 엑셀 데이터는 CSV라는 확장자로 이루어져 있고, 또 SPSS라는 프로그램은 SAV라는 확장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데이터베이스로 여러 가지 확장자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의도하시는 대로 아니면 전체를 다운받아 두셨다가 필요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는 이게 미싱 데이터라는 게 있어 가지고 반드시 데이터를 리파인먼트 해줘야 됩니다. 데이터를 굉장히 가공을 해줘야 되는데 요즘 미싱 데이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남자와 여자 성별을 딱 분석해 보니까 이 패널은 남자가 199명이
192명이 조사되어 있고 1992명이 조사되어 있고 여자가 742명이 조사돼 가지고 모두 2734명에 대한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반드시 미싱 자료와 극단치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좋은 방식은 이제 SPSS라는 경우에는 제가 그 다음 기회에 또 SPSS랑 스테이터라는 그런 통계 패키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SPSS는 이 빈도 조사를 하는 게 기술 통계와 빈도 분석을 할 수 있는데 빈도 분석의 옵션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변수 값, 그러니까 변수에는 그 여러 가지 입력된 값들이 있습니다. 그 값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빈도 분석이 기술 통계 옵션보다는 더 유용한 값이 있습니다. 그죠? 기타 그 외에 이제 엑셀 프로그램을 위해 이용한 다양한 값 구하기 위해서는 그 절대 주소를 사용한다든지 또 미디언 모드, 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지오메트릭 그 민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통계 처리를 하고 통계 값들을 아주 손쉽게 용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표준 편차 값, 표준 점수 값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 점수화 시킨다는 것은 원점수를 상대 비교가 가능한 그 점수로 전환시켜 주기 때문에 많이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엑셀에서도 함수 입력 창에다가 equal standardized 해가지고 갈로에서 이 점수 분포와 또 절대 그 셀 위치를 지정해 주면은 요 점수에 표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클릭한 거는 가 학생의 그죠? 아까는 ABC로 표현했습니다. 가 학생의 국어 점수의 표준 점수는 이 집단에서 국어 점수에서는 마이너스 0.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값보다 못하는 겁니다. 그죠? 평균값은 0이에요, 0. 아까 잠시 봤지만 뭐 70, 뭐 6.8, 78.2인가 그게. 그러니까 평균값보다 10분의 1 단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 학생의 국어 점수는. 가는. 국어에는 못했죠. 그죠? 영어는 잘했고. 이런 게 상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고차적인 엑셀 통계 분석 기법들은 제가 시간을 좀 더 들여서 다음 기회에 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